2024년 5월 30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9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직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업 가치는 3,500억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상장에 성공한 곳은 교촌 F&B, MP대상, 디디미앤F, 맘스터치앤컴퍼니 등 4곳인데 이들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반토막 나거나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 등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거래소가 프랜차이즈 기업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의 IPO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더본코리아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IPO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더본코리아가 탄탄한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점도 긍정 요인이다. 더본코리아는 홍콩 반점, 백다방, 한신포차 등 외식 프랜차이즈 20여 개뿐 아니라 호텔 유통업도 영위하고 있다. 다음 뉴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미국 투자가 캐시 우드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의 수석 미래학자이자 투자위원회 위원인 브렛 윈터는 한 인터뷰에서 투자 규모가 펀드 보유 자산의 2% 정도라고 말했다. 6천만 달러 규모의 이 펀드는 한 달 전 보유 자산의 약 4%를 투자해 오픈AI 지분을 매입했고 다른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도 5%를 투자했다. 캐시 우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 전기차 기업 테슬라 등에 투자해 명성을 얻었으며 머스크의 오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력 펀드인 62억 달러 규모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98% 오른 1,139.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3일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 거래일 만에 다시 1,100달러도 처음 돌파했다.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10개월 만인 지난 2월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시총 2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운데 최단 기간이었다. 엔비디아는 또 내달 10일부터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한다. 여기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도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머스크는 최근 그록2 훈련에 약 2만 개의 엔비디아의 최신 칩 중 하나인 H100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 삼성전자의 주요 파트너 사인 코닝은 최근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리기판은 실리콘 및 유기기판에 비해 고밀도의 미세 배선층을 지원하면서 전기 절연성 및 열 안정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칩 등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선 첨단 패키징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유리기판이 핵심 역할을 한다. 국내에선 삼성전기, LG이노텍, SKC가 유리기판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코닝은 지난해 초방막 밴더블 글라스 양산도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 밴더블 글라스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홀 신임 코닝 한국 지역 총괄 사장은 향후 한국이 코닝의 중요 연구 개발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라며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사는 관계당국의 사고 경위 사고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9일 영국 더타임스는 로열메일 소유주가 체코 억만장자의 36억 파운드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열메일의 모회사인 국제소포네트워크 GSL은 로열메일을 총 35억 7천만 파운드 인수 제안에 동의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로열메일의 해외 인수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조사를 펼칠 예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516년 설립된 로열메일은 근대 우편제도의 효시로 불리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2013년 민영화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우정사업을 민영화한 뒤 높은 수익과 서비스 향상을 가져온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열메일은 서비스 부실, 대규모 정리해고, 해킹 사고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실패 사례가 됐다. 다음 뉴스. 중국의 위안화 전략이 교역 파트너들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1분기 국경 간 위안화 결제와 관련한 기업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7.7%는 위안화 사용 확산의 주요 장애물로 거래 파트너들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63.84% 이상은 정책의 복잡성을 주요 장애로 꼽았고 40% 이상은 법과 규정의 호환성과 자본 흐름의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미중 무역 마찰 심화가 모두 국가 간 위안화 결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고 SCMP는 덧붙였다. 다음 뉴스. 소주,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28일 허용된 가운데 주류 업계, 식당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위생 등 관리 부담이 커져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잔술 판매가 허용되자 혼술족이 많아지는 등 주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적절한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주류 업계에서는 술 재사용에 의한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식당 등 개별적인 소매상에서 제품의 위생을 고려하지 않고 비도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미지 타격은 주류 회사가 받기 마련이라면서 그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품은 위생이 관건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29일 오후 11시 53분 원달러 환율은 1369.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